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9학년도 6월 모평에 나왔었던 현대소설 함께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이죠. 자,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구조에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 요거를 잘 분석을 하면 어렵지 않게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인물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어떤 정서적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인물이 한 명만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물 간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 관계가 변화를 또 일으키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결국은 인물을 잘 분석하는 거,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처럼 이렇게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등장인물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인물을 아주 잘 챙겨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 자, 그러면은 은자는 은자인데, 자, 이 은자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의 친구랍니다. 자,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다. 자,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 소설가인 것 같아요, 그죠? 소설 작가. 소설 작가고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자, 근데 어때? 사건이 터졌어, 그죠? 어떻게? 은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은자랑 나와의 그 관계, 요거, 그리고 또 이제 사건의 변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 다음날 아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써야 돼. 뭐라고? 뉴 배경, 뉴 사건. 알겠죠? 자, 괜히 주는 배경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다 필요해서 주는 거니까 새로운 배경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하고 딱 긴장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했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를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대? 그러지 마라. 내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숱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막 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 은자 씨는 뭐라 그래요 지금? 너 안 보러 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 그죠? 뭐 체면이 안 서냐, 뭐 이러기도 하고요. 네. 근데 자기가 지금 은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미나박이라고 활동하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요 대화에 대한 또 뭐가 있겠다? 등장인물의 반응이란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들여다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그렇게 말할 만도 했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냐고 볼멘 목소리를 해 볼만도 했다. 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라는 뭐야? 반응. 박은자에서 미나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부천으로 옮겨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창가에 붙어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온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도 어때요? 자기도 뭐 우아한 작가 양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삶을 보면서 힘들게 사는 거 다 지켜봤다 이거죠, 그죠? 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정상의 면적은 좁아서 아무나 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로밖에 납득되지 않았다. 자, 그렇습니다. 다들 어때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표현 방식이 어때요?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작가에 따라서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걸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글의 스타일인 문체라고 해요. 네, 글의 스타일. 자, 그러면 계속 보시죠. 자, 그러면서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부딪히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 나가는 삶의 주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등바등 연명하면서 살고 있네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런 게 아니야. 몸으로 밀어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과 같은 것이었다 이거죠. 역시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였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뭐 어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죠? 삶이라는 것이 어렵다. 자, 이런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선 또 중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쪽하고 요 밑에 쪽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근데 관계라고 해봐야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뭐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그치? 아니면 이렇게 상반되거나,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까요? 1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한 뿐이었다. 자, 고향 동네에 가는데, 자,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쓸쓸함밖에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요만큼도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다 쓸쓸하기만 합니다. 자,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자, 근데 이제 어때? 그것까지도 이제 없어질 것 같아. 그럼 고향하고 거리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자, 근데 이제 고향이 없어졌나 봐. 그죠? 누구도 고향으로 가지 못할 거래요.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 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한테 은자는 어떤 존재다? 바로 고향을 상징하는 존재가 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설로도 썼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괜히 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출제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다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 출제자가 괜히 주는 거 없다. 그죠? 괜히 주는 것 없다. 라고 괜히 썼네요. 자, 자, 은자. 자, 보이는 것들은 큰 오빠까지도 다 변했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고향이지.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곤 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밑줄을 안 치는 이유는 위에서 중요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자 이즈 고향. 나한테는 은자가 고향의 상징.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 얘기의 다른 버전이 되는 거죠. 자, 허물어지지 않는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세부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자, 근데 역시 어떻습니까? 자, 이 여자 반응 좀 보세요. 자기가 거기 가서 은자, 미나박이죠. 자, 얘를 만나고 나면 뭐에 기대 가지고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떻다? 자신이 없다. 고향을 잃을까봐. 그죠? 너무 달라진 은자의 모습을 보면 즉시 은자는 고향 코드가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고향의 상징이 아니게 되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향을 잃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두려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종의 뭡니까?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특별히 이제 은자랑은 갈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자가 약간 의심을 하죠. 너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일단 뭐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내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해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핑계가 많아 지금. 그죠?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때 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씨의 억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낡은 내복의 계지바위로 붙박혀 있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계지바위의 모습이고요. 되게 가난한 형편의 어려운 모습인데요. 자, 지금은 어때? 이거와는 정반대인 화려하게 그지없는 미나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30도 훨씬 넘은 중년의 여인. 이게 이제 소설이 옛날 소설이기 때문에 80년대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40년 전 소설이라 이 30이 넘으면 중년이 됩니다. 요새는 아니잖아요. 자,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그죠? 고향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나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쓰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에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는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결국 어때? 토요일날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이랬죠. 결국은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계속 보시죠. 일요일 낮 동안, 자, 그래서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음날 나는 전화 곁을 떠나지 못했다. 자, 근데 또 어때요? 이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집 전화밖에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없으면은 전화를 못 받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야? 전화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은자에 대한 어떤 뭐 미련 같은 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은자는 가시돋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당연히 안 왔으니까. 그리고 또 꼭 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안 왔으니까 뭐 당연히 화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자, 근데 나의 태도는 어때? 나의 반응은 그 탓을 뭐라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나는 그 애가 던져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자,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자가 어땠는지 뭐 전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만남은 불발이 됐죠. 근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향을 상징하는 것이 곧 은자였기 때문에 그 고향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문제. 자, 서술상 특징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1번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있습니다. 독백이 뭐죠? 독백 혼잣말이 되겠죠. 자, 혼잣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나는 어땠다, 뭐 고향이 어땠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은자는 나한테 무엇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독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독백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내면 심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사파처럼 나열했대요. 사파가 뭡니까? 이 글 속에 들어있는 그림, 그죠? 글 속에 들어있는 그림이 사파죠. 그래서 왜 소설 중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파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바로 X고요. 자, 3번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해설하고 사건의 의미를 직접 제시한다. 자, 그러면 직접 제시라는 개념이 있죠, 소설 속에.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서술자의 인물의 행위를 해설한다. 외부의 서술자가 아니죠, 그죠? 누구야? 우리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곧 누가 됐다? 서술자가 되는 작품이죠. 서술자. 자, 그렇게 돼서 바로 틀렸고요. 4번은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을 바뀌기는, 그죠? 그다음 5번은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서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은자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죠? 싫어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은자는 내 고향이야, 그죠? 고향을 상징해. 그렇기 때문에 걔를 잃고 싶진 않아, 고향을 잃고 싶지 않아 이런 거였었죠. 자, 그래서 반감도 아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34번 문제. 자, 윗글에 나와 은자 중심인물 2명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잘 요약한 것,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1번. 자, 은자는 가수로서 성공을, 나는 작가로서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뭐 성공 확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고향에 대한 얘기지 성공 확신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은자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얻으며 갈등 해소. 아니, 지금 갈등이 더 쌓여가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3번 은자는 나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고요. 나는 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뭘 거절해? 단호히는 아니에요. 그죠? 안 가긴 했는데 너? 왜 만나 내가? 뭔지 티야? 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3번은 약간 그럴싸해 보이지만 확실히 아니다. 그죠? 우리가 국어를 어휘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나는 은자가 도도하다고 여기고 있고 은자는 나가 체면을 차린다고 여기고 있다. 도도하긴 뭘 도도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은자는 현재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죠. 그죠? 꼭 와 막 이러잖아. 그죠? 그리고 나는 은자를 통해서 옛 기억. 그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향이죠. 자, 그러니까 5번 선지가 가장 적절하게 잘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3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보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는 어떤 문제나 똑같습니다. 예. 자, 3점짜리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보기. 자, 아이러니는 흔히 말하는 반어보다 넓은 개념이다. 자, 반어는 뭡니까? 반어. 자기가 느낀 것에 반대말. 그죠? 요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반대말. 자, 그러면 예쁘다를 갖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서 뭐라 그래야 돼? 예쁜 여자를 보고서는 요 못난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의 행위나 내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의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에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럼 뭐라고?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다. 좋으면서 싫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그죠? 자, 이때 대립적인 의미는 양면성을 생성하는데 자, 양면은 건 보스 사이드. 그죠? 면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자, 한계령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인물의 행위와 의식의 대립, 인물의 심리 등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은 은지씨였고요. 그죠? 은자씨.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나 봅시다. 자,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하는데도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오르고 있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자, 내리막길이거든요. 근데 기어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몸으로 밀어나가야 할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하려는, 뭔 탐구하고 사색을 해. 그죠? 자, 그런 거 없습니다. 탐구하고 사색. 이 문이 어떤 것일까? 막 이렇게 탐구하고서 사색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 자, 1년에 한 번씩 고향 동네에 가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자, 그러니까 자, 못 갈 것이다. 근데 1년에 한 번씩은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 변해버린 큰오빠와 온전히 남아있는 큰오빠가 나의 생각 속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 변해 때문에. 근데 또 온전히 남아있다며. 그래서 역시 충돌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 되겠고요. 자, 5번. 은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만나지 않은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 그죠? 그래서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다. 그죠? 만나고 싶어,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양면성까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 어떻게 읽으라고요?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것을 기준 삼아서, 그죠? 인물의 심리 변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 관계 변화가 일어나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갈등 변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항상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요거를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